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갖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실제로는 짓지 않으면서 주말 농장을 하겠다고 속여 농지를 사고 판 투기꾼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도 10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크리트 농로 양옆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버려진 지 오래된 땅이지만 이곳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 농장을 한다며 사들인 농지입니다. 도내 한 농업법인이 재작년부터 이 일대 농지 2만여 제곱미터를 산 뒤 일주일 뒤부터 이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농업법인 측은 다른 지방 주민 28명에게 농지를 팔면서 제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말 농장인 것처럼 농지 취득 서류를 허위로 꾸미도록 도와주고 27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부터 농업법인 12곳에서 농지 8만 제곱미터를 되팔아 1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업법인 관계자 17명과 농지를 산 다른 지방 주민 188명 등 20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농지를 산 공무원 10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경자 유전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중요 사안이고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는 2015년부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90일 이상만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짓고 해도 이제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표라든가 이런 거, 이제 여기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산 것들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만약에 갖춰서 오시면은 더 이상의 어떻게 방법이 없었거든요. 경찰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순유입 인구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3분기 제주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 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설 수주액은 1,167억 원으로 전년보다 63% 감소했습니다. 한편 순유입 인구는 1,400여 명으로 2분기 700명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면서 2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의 대권 행보와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 질문의 쟁점은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이었습니다. 김의원 의원은 지역 현안을 뒤로한 채 대권 행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도정과 대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할 겁니까? 대선 떨어지면 대선 경선 안 되면 도지사 나오겠다. 삼선으로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상황을 제가 왜냐면 알아요. 잣대대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잣대 아니에요. 서울본부와 제주연구원이 대선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본부에는 직제에 없는 부서를 두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관광공사 미래전략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제주연구원이 사조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위한 전초기지를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동의 안 하시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악산 선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난개발을 막지 못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며 대권을 겨냥한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선을 향한 발표로 갈등과 소송으로 가득한 섬으로 만든 일에 떠나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해서 원 지사는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A안은 가능하고 B안은 전문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다. 이러면
그러면 도민들이 A냐 B냐 선택하면 안 되겠죠. A를 놓고 받을 건지 말 건지.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눌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다뤄졌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어제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추가 진상조사와 보상금 기준에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6차 회의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1번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1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합니다. 아픈 역사를 보듬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해온 강주교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8년간 임기를 마치고 제주 교구장에서 은퇴하는 강우일 주교. 아름다울 줄만 알았던 제주는 아픔의 섬, 상처의 섬이었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제주가 그렇게 행복한 땅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그 도민들의 그 살아온 과거와 또 역사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기 내내 사삼항쟁 등 지난 아픔과 역사를 보듬는 일에 함께해온 강주교. 4.3 유엔 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 발제를 하며 4.3의 진실을 세계에 알렸고 일방적인 해군기지 추진으로 상처받은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될 때는 현장을 찾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가능한가를 좀 더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그 일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펼쳐가야 되지 않느냐. 지역사회와 함께 각종 개발과 폭력에 맞서온 그는 예멘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되던 당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외면은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라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각종 개발로 제주 자연이 원형을 잃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 강주교는 미래를 위해 제주 환경을 우선시하라고 조언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손 안 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쓴다면 그 회복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 22일 제주 교구장에서 은퇴하는 강우일 주교는 은퇴 후에도 제주에 머물며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할 예정으로 제주 교구장의 자리는 문창우 주교가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이달 말 지역화폐인 탐난운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보다 이미 앞서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들은 이른바 캐시백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백전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캐시백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를 출시한 태백시는 월 100만 원까지 10%의 캐시백을 돌려주고 있는데 탄탄페이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해 발행 예산 300억 원을 웃돌아 지난 추경에 긴급히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되는 바람에 추경 때 저희가 이제 한 8억 7천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이제 연말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릉페이의 경우 월 90만 원까지 10% 환급률을 유지하다 8월부터는 적용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용액이 계속 늘어나면 내년에는 환급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발행액이 1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일단 행정안전부와는 700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작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 액수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느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연말까지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릉페이 사용하라고 홍보는 많이 되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맹점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어서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강릉 지역의 경우 가맹점 등록률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 이제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릉페이 앱에도 그 가맹점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면동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확대로 모처럼 골목 상권에 불었던 훈풍이 이어지도록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오늘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산지와 남부에는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엔 10에서 50mm로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강풍을 동반해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 새벽엔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오늘도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와 남부, 동부가 19도, 북부가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7도, 서부는 25도, 남부와 동부는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내일은 전해상에 강풍이 예상돼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 위치한 공항의 짙은 안개로 인해서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떨어지며 쌀쌀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고 다리에서 추락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운전자 38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는 검사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조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정당 참관인이었던 조 씨는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시 서귀포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술에 취한 채 선거사무원에게 컵라면 상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귀포시가 가파도 마을협동조합이 본섬에서 생산된 새싹 보리 분말을 가파도산으로 속여 팔았다며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본섬에서 생산한 보리로 서울에서 가공한 제품을 가파도에서 생산 제조한 것처럼 표기해 판매했다며 가파도 마을협동조합을 허위 광고 표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파도 마을협동조합은 가파도산이라는 납품업체 말을 믿고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위해 오늘 제주를 방문합니다. 최고위원회의는 오늘 오후 3시 50분 제주 4.3 평화공원 내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제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들은 또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